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오늘도 제가 유익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거는 정말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서 웬만해서는 사업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를 하면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진이죠.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남느냐, 이걸 계산을 잘 해야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마진율이 꽤 높은 것 같지만 이것저것 잡다한 것까지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빼고 차 떼고 포 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게끔 해야지만 그게 바로 사업가이죠. 온라인 쇼핑몰을 16년째 운영을 하면서 제가 초반에는 정말 좋은 기회를 얻어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판매하지 않는 블루오션을 찾아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16년 전에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곳은 완전 뭐랄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해도 되는 그런 블루오션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브랜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조사와의 마찰을 전부 다 피해가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입을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16년 동안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하는 이곳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진을 잘 남기지 못하는 그런 판매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요. TV만 틀면 나오고 방송 광고 이런 곳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나 팔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팔면 되지 않는 그런 상품이에요. 가격을 너무 싸게 팔아도 제조사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고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냥 막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제조사로부터 수많은 내용 증명을 받아가면서 정말 싸워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갔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전부 다 사입해서 사진을 일일이 다 찍고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마진만 잘 따져서 사입을 하면 정말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진율, 계산하기 복잡하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우선 저는 거꾸로 계산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선 내가 이 상품을 얼마에 팔 건지를 계산을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차감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상품에서 얼마를 원가로 했을 때 나의 마진이 생기나.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각각 판매되고 있는 사이트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죠. 쿠팡 같은 경우에 화장품은 9.6%의 수수료를 냅니다. 옥션 지마켓은 13%, 11원가도 13%. 가장 좋은 데가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약 3.3에서 6% 정도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10%의 세금을 나라에 내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사입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매입이 국세청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드로 긁어서 물건을 사는 순간 10%의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뭘 붙이느냐? 저의 마진을 붙여야 되는데요. 최소 마진은 5%에서 최대 마진 20%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 정도의 마진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판매를 하는데요. 그럼 총 사이트 수수료 10%와 내 마진 10%, 20%를 빼면 10,000원짜리 상품의 원가는 아무리 못해도 8,000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마진율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10,000원짜리 상품의 원가를 8,000원 또는 7,500원, 7,000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상품을 사입할 때 그 가격에 몇 배를 붙여야 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판매가가 원가의 1점 한 3배에서 5배 요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입을 할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최저가를 최대한으로 고려를 해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플러스할 건지 계산을 하고 판매가를 매기는데요. 사실 요걸 잘 모르는 판매자들이 정말 많아서 상품을 그냥 막 올려가지고 그냥 판매만 되면 남는 줄 아는 그런 판매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이 가격의 편차가 정말 커요. 어떤 분은 정말 비싸게, 어떤 분은 마이너스 아닌가? 원가도 안 되게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사입하고 있는 곳과 사실 똑같은 상품을 사입할 수 있는 다른 루트들이 많이 있어요.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사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저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사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대리점을 통해서 사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곳을 어딘지 찾아서 사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들은 사실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나 사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하지만 마진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정말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나도 모르는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팔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크몽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전자책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구든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오랫동안 할 수 있느냐?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남느냐? 장사를 해서 내가 남을 수 있느냐예요.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미래에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지 않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보자. 29살 아이 둘의 엄마로서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전에 학원 강사였던 이력이 있어도 다시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아이 둘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내가 10,000원만이라도 벌어보자 라는 생각이어서 사실 큰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마진율이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는 건지 적게 남는 건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마진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6년 전에는 그냥 팔기만 하면 무조건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블루오션이었다고 했잖아요.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많은 고객들이 그냥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얼마에 팔아도 웬만해선 다 사는 정도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진율이 정말 낮아요. 한 5%? 많으면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품들도 많고, 정말 잘 사입을 하면 20%, 30%까지 남는 상품도 있는데 사실 30%까지는 많이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마진율에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마진율 플러스 광고비라고 해야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요즘 쿠팡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광고를 안 하면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위쪽에 제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비를 안 넣을 수가 없는데, 광고비는 많이 쓸 때는 10% 이상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사입할 때 마진과 세금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이트 수수료 요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광고비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 이상, 그러니까 판매가에서 30% 이상 빠지는 원가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들을 소싱할 때 정말 좋은 게 있어요. 저는 사입하고 있는 쇼핑몰들의 VVIP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높고, 사실은 뭐 카드 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할인들도 있고 추가 적립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사입하는 게 아니어서 추가적인 소득이 조금씩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미리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업자를 내놓고 공부해도 늦지는 않습니다만, 요즘에는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사업자를 내기 전에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턱대고 사업자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사업자 내는 걸 모르고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팔았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오더라고요. 이게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가 오픈마켓이다 보니까 내 매출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다 알아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속일 수가 없어요. 현금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되기도 하지만 요 사이트들에서 판매를 할 때 각각의 상품에 대한 수수료라던가 광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판매를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사실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방법부터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마진율 계산하는 건 사실 파트너들이 계산하기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정해놓은 마진율이 있습니다. 바로 10%의 마진율인데요. 10% 마진인데 광고를 10% 놓으면 빵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사실 초기에는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라도 나의 사이트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그냥 많이 돌립니다. 돌린다고 하죠, 우리가. 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0%의 마진이라도 내 사이트가 어느 정도 유명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광고비를 적게 쓰면서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판매 노하우라는 게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마진율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파트너는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파트너가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데요. 더 좋은 사업 이야기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율 계산하는 거 어렵다면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